안녕하세요. 대치동 고입전문학원 하이포르트의 원장 박준상입니다. 자, 오늘은 외고의 면접. 그 중에서도 제가 외고를 매년 아이들 수십 명을 배출을 하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면접을 정말 잘 봐서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1등 하는 아이들의 면접 팁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다 반영해서 오늘 영상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면접에 관한 영상을 올렸어도 다 면접 질문에 대한 좀 심화된 내용들을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말투와 어떤 태도와 뭐 시선 처리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적인 걸 놓쳐서 탈락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자, 인사는 우리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입시는 결국 상대평가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상황을 하나 제시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사를 정말 명량하고 예쁘게 인사를 잘했어요. 활기차게. 그 다음에 면접을 잘 보고 나갈 때도 인사를 잘하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면접을 바로 본 짱구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냥 아무런 인사나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준비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여러분, 방금 전에 면접을 본 여러분의 애티튜드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짱구의 모습이 더 극적으로 대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시라는 건 결국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거를, 즉,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눈에 띄고 두각을 보이면 돼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가장 기본인데 인사를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인사는 많이 해도 나쁠 게 없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인사는 문 열고 들어가서 한 번, 문 닫고 한 번, 그 다음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면접이 끝나고 나가기 전에 한 번.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사만 잘해도 눈에 띄거든요. 왜 가장 기본적인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많아도 괜찮으니까, 즉 다다익선이니까 인사 많이 한다고 감점되거나 그런 요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세요. 다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 승무원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인사해도 되고요. 아니면 편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 이제 자세는 여러분 우리 증명사진 찍어봤나요? 사진 찍을 때 뭐라 그러죠? 자, 허리 꼿꼿이 펴고 고개 똑바로, 고개 흔들지 말고 고개 정면 응시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세를 이제 허리를 중심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다음에 고개를 정면으로 봐야겠죠. 고개를 막 갸우뚱하면서 뭔가 불편하다거나 뭔가 좀 거슬린다던가 이런 인상을 굳이 줄 필요는 없으니까 고개 예쁘게 정면으로 똑바로 이렇게 기울이지 말고 그 다음에 앉아서 허리 꼿꼿이 세워서 그래서 살짝 소주먹은 살짝 뭔가 내가 계란 하나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혹은 여학생들은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나 뭐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도 괜찮겠죠. 남학생들은 이렇게 계란을 쥔 듯이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살짝 얹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투랑 화법입니다. 저처럼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뭐 했는데요 라고 중간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뭐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투는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걸 찾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뭐뭐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뭔가 단아까 군대에서 쓰는 듯한 말투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말투를 의식해서 쓰면 너무 의식하는 게 티가 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구어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뭐뭐 했는데요와 뭐뭐 했습니다를 적절하게 섞었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그랬고 제가 어디 가서 면접을 못 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는데요 라는 문체를 했을 때 예의가 없어 보인다라는 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말투의 문제인데 예의 바르게
명량하게 예쁘게 말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본인 스타일을 찾아서 본인 입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화투나 화법이나 말투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좀 연습을 잘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씩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답변을 볼 거예요. 자, 답변을 할 때 영화처럼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드라마처럼. 무슨 말이냐? 드라마가 뭐죠? 막 꼬불꼬불 각종 서사를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을 여기 끝에 가서 설명하죠. 왜? 그래야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영화도 막 주인공들끼리 이런저런 서사가 벌어지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일이 펼쳐지고 그래서 영화가 어쨌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 그렇게 면접관들이 답변을 해줘야 듣기 편하기 때문에 두 갈씩으로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먼저 딱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서포팅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런 디테일들을 설명해 줬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다시 두 갈씩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 먼저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부가 설명들, 디테일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서포팅 아이디어라고 하기도 해요. 부가 설명들을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거예요. 떠받쳐주는 겁니다. 이 결론을. 예를 들어서 이런 면접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입학 후 예상치 못한 갈등이 룸메이트와 발생했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학생입니다. 이제 원장이 아니라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네, 질문에 대해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갈등의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갈등의 유형에 맞게 적절한 대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먼저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갈등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저의 스탠스와 입장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와 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숙사에 입실한 이후 그 다음에 소등을 해야 되는 그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화장실을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한 친구가 너무 오래 씻는다던가 혹은 한 친구가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면 그 화장실 사용을 두고서 갈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내가 미처 모르는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이후에 그거에 맞게 서로 최대한 갈등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는 대화를 적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갈씩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고 그렇게 답변 연습하시고 실제 면접 때도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보는 거예요. 다시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들을 선생님이나 컨설팅 학원이라든가 혹은 부모님이랑 혹은 본인 스스로가 예상 질문을 뽑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적었고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면 내 서류니까, 내 페이퍼니까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서류에는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를 당연히 암기하고요. 당연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의 자기소개서인데 본인이 쓴 글인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쓴 글인데 도대체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떨어집니다. 제가 경고할게요.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썼고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본인 거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절히 면접 예상 질문을 답변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런 질문이 나왔겠구나. 그 배경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꼬리 질문이에요. 꼬리 질문이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실제로 몇몇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개인당 면접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면접 시간이 남았을 때 혹은 더 나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거까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질문을 해볼까 해서 추가 질문, 즉 꼬리 질문을 이게 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꼬리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고 내가 조금 더 친절히,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다시 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라는 건 나를 압박하기 위한 압박 질문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답변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답변을 안 했네,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적절히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압박 질문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압박의 목적으로. 근데 압박의 목적일 때도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 더 설명해 준다는 느낌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요거 다 잊어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특목고 면접은 정답이 있는 퀴즈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특목고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답을 퀴즈처럼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목고 면접관들은요,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고 솔직하고 담백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면접관들과 5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면접관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게 면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면접 긴장하지 마시고 면접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고 지원하는 아이들이 면접을 잘 봐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해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려줬던 이야기 플러스 저희 수업 내용을 결합해서 오늘 영상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외고 면접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꿀 같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